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라고 했어요. 가는 A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체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라지 A 그리고 스몰 b의 DNA 상대량, 유전형질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에서 미음은 각각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녀 3 같은 경우에는요.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이 됐고요. 얘랑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녀 3이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이 자녀 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라고 했으니 자녀 3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A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지 A를 볼게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 라지 A를 2개 가집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도 라지 A를 2개를 가져요. 자, 남자든 여자든 라지 A를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6번 볼게요.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A,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표는 가족 구성원들의 성별, DNA 상대량, 유전형질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고요. 기니들이 미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이때 자녀 3이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랑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녀 3이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자녀 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녀 3 빼고 나머지는 전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A와 B에 대해서 볼 텐데요.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와 남자로 성별이 다릅니다. 그런데 둘 다 라지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의 표현형이 같습니다. 둘 다 유전형질 가가 발현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을과 미음을 한번 봐주세요. 리을과 미음도 성별이 달라요. 그런데 스몰 b의 상대량은 같죠.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전형질 나의 발현 여부는 다릅니다. 자,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는데 발현 여부가 다르대요. 그러면 B는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일까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즉 리을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 b 하나에 라지 b를 하나 가져서 B가 발현이 되는 거고요. 미음 같은 남자는 스몰 b에 옆에는 Y염색체를 가져서 나가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나에 대한 형질은 우성 형질입니다. 라지 B를 가지면 형질이 발현되게 되죠. 자, 이번에는 A에 대해서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디귿이 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형질 발현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모두 라지 A에 스몰 a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형질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대한 형질 같은 경우에는요. 열성으로 작용하는 형질인가 봐요. 그래서 스몰 a를 2개 가져야만 형질 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기니들이 미에 A에 대한 유전자형을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남자이고요. 라지 A를 2개 갖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가 발현되지 않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라지 A를 2개 갖는데요. 그래서 라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미음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안 가져요. 그럼 스몰 A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가 발현이 됩니다. 가는 열성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B에 대한 유전자형을 써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 b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고 옆에는 y 염색체가 있겠죠. 라지 b를 가지니까 나가 발현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스몰 b를 2개 갖습니다. 따라서 나가 발현되지 않죠. 자, 기억을 한번 봐주세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스몰 b를 하나 가져요. 그럼 그 옆에는 y 염색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몰 by면 나가 발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발현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요, 스몰 b뿐만 아니라 라지 b도 하나 가져서 나가 발현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구성원 기억이 바로 비분리가 일어난 자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X, X, Y를 가지고 있는 클라인펠터가 되겠죠. B에 대한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는데 이 남자는 라지 B, 스몰 b로 X 염색체를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따라서 클라인펠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니디리미 중에서 누가 부모인지 그리고 누가 자녀인지를 찾아봐야겠죠. 자, 우선 자녀 3은 성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상 염색체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녀 3이 라지 A, 라지 A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 니디리미를 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아니면 라지 A, 라지 A가 있어요. 니은과 리을이 여자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가 있습니다. 왼쪽이 여자이고 오른쪽이 남자예요. 자, 여자 중에서 하나가 부모일 거고요. 오른쪽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이 부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는 절대 부모가 될 수 없죠. 왜냐면 자녀 3은 라지 A, 라지 A가 나와야 되는데 라지 AA와 스몰 AA가 만나면 무조건 자녀는 라지 A, 스몰 A가 될 테니까 이 둘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부모는 될 수 없어요. 라지 A, 라지 A인 자손이 나올 수가 없죠. 즉 남자는요, 아빠는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라지 A, 스몰 a를 갖는 남자인 디귿이 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니은과 리을 중에 누가 모인지 찾으면 되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라지 B의 Y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리을이 모라면 디귿, 리을이 부모라면 니은이랑 미음은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을 부모라고 생각한 순간 스몰 b인 자손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리을이 모가 아니라 모는 누가 되는 거냐면 니은이 모가 되겠습니다. 리을과 미음이 자녀가 되겠죠.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에 대한 유전자 0이 같냐? 니은과 디귿 둘 다 가에 대해서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0 같고요. 2번, 자녀 3은 터너 증후군이 아니라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냅니다. X이고요. 3번 볼게요. A가 형성될 때 언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냐를 묻고 있어요. 자, 지금 자녀 3은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 Y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사람들이에요. 자, 부는 라지 B, Y를 가지고 있고 모는 스몰 BB를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에게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녀는 라지 B의 스몰 b의 Y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엄마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스몰 b를 하나를 주는데 아빠 쪽에서 b랑 y를 같이 줘야겠죠. 라지 b와 y를 이렇게 줬을 때
자녀가 라지 B, 스몰 b, y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었고 아버지가 비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었다란 뜻인데 라지 B와 Y가 같이 왔다란 뜻은 XY 염색체를 같이 줬다란 뜻이에요. 원래 감수 1분열에서 X와 Y 염색체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리되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몰빵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감수 1분열에서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 XY 염색체가 같이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면, 전달되게 되면 그거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XY 염색체가 같이 왔으므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3번은 맞습니다. 7번 볼게요. 유전형제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A, 나는 B, 다는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가나다의 유전자 중 2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고요. 나머지 1개는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표는 아버지의 정자 1과 2, 어머니의 난자 3와 4, 그 다음에 딸의 체세포가 갖는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1과 2 중에서 하나는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이고요. 3와 4 중 하나도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래요. 그런데 이 비정상 정자와 비정상 난자가 만나서 딸이 태어났는데 딸의 핵형은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자와 난자 중 하나에 염색체 수가 하나 모자르고 또 다른 생식세포에는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겠죠.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서 핵형이 정상인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빈칸의 값들을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딸의 체세포를 한번 볼게요. 딸은 여자죠.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든 상염색체에 있든 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2개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 B, D가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딸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이 2, 라지 B와 스몰 b의 합이 2, 라지 D와 스몰 d의 합이 2가 되도록 유전자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딸의 체세포에는 스몰 a가 하나 들어있게 될 거고요. B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D는 2개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이제 딸이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는요. 1과 3가 만날 수도 있고요. 1과 4가 만날 수도 있고요. 2와 3가 만날 수도 있고 2와 4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2와 3가 만나서 딸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아요. 왜냐면 2에는 스몰 a가 하나 들어있고 3에도 스몰 a가 하나 들어있는데 딸의 체세포에 그러면 스몰 a가 2개 있어야겠죠. 지금 현재 1개 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와 3는 정자와 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엔 2와 4는 어떨까요? 얘네 둘이 합치게 되면 2와 4에는 둘 다 라지 A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라지 A를 가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2와 4도 정자와 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과 4는 어떨까요? 얘네 둘이 만나서 딸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라지 D가 안 맞아요. 1 같은 경우에는 라지 D를 안 가지고 있고요. 4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딸에는 2개나 들어있어야 한대요. 성립을 안 하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냐? 1과 3밖에 없습니다. 얘네 둘을 합쳐서 딸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1이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가 되고요. 2는 정상 정자가 됩니다. 3가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가 되고요. 4가 정상 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 1과 3 세포에 DNA 상대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세포 3의 라지 A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겠죠. 자, 또 채울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의 값을 채울 수 있겠네요. 세포 1에는요, 라지 D가 없습니다. 그런데 딸에게는 2개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가 2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딸의 체세포에는 스몰 d가 없어요. 그러면 원 세포에도 스몰 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가 뭔지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정자, 정상 정자인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는 지금 정상 정자여야만 해요. 그런데 2를 봤더니 정자니까 핵상은 n의 상태겠죠. 라지 A와 스몰 A가 합쳐져서 한 개 있어요. 라지 B와 스몰 B를 합쳐도 없어요. 수업 시작 2분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 정상 정자인데 라지 B 또는 스몰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라지 B와 스몰 b는 X염색체상에 존재하고요. 2라는 세포에는 X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라 Y염색체가 들어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상 정자이기 때문에 라지 D와 스몰 d를 합쳐도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물음표에는 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1, 즉 A를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라지 D와 스몰 d를 둘 다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라지 D와 스몰 d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B가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A와 D는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세포 1, 즉 A도 라지 D나 스몰 D 중 하나는 가져야 할 텐데 둘 다 갖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에는 상염색체가 하나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A에는 X염색체는 하나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딸은 성염색체가 XX이기 때문에 A 세포에는 X염색체가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몰 b는 안 가지고 있대요. 그럼 라지 b를 하나는 가지고 있겠죠? 그래야 딸에게 줄 수 있을 테니까 X염색체를. 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정상 난자인 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 난자이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a를 합쳐도 1, 라지 B와 스몰 b를 합쳐도 1, 라지 D와 스몰 d를 합쳐도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 스몰 b는 0, 그 다음에 스몰 d는 1이 되겠네요. 자,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난자인 B를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값이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D가 하나 있거나 스몰 d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라지 D가 2개 있죠? 얘는 n 플러스 1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D가 있는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성염색체는 정상적일 테니까 B 세포에는, 즉 3 세포에는 라지 B와 스몰 b를 합쳐서 값이 1이 되어야만 해요. 따라서 이 물음표의 값은 1입니다. 자, 이제 딸의 체세포의 DNA 상대량을 채워볼게요. 1과 3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합쳐질 테니까 1, 얘와 얘가 합쳐질 테니까 1이 되겠네요. 니은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나의 유전자는 B죠. B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맞고요. 2번 볼게요. 기억 더하기 니은은 2이냐? 기억은 2이고요. 니은은 1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3이 나오겠죠? X이고요. 3번 볼게요. 어머니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D의 상대량 분해 아버지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의 상대량을 구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를 볼게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BY가 되겠습니다. X염색체 위에 B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가 되겠죠. 자, 어머니의 난자 볼게요. 정상 난자에는 라지 B가 들어있는데 비정상 난자에는 스몰 b가 들어있어요. 근데 성염색체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라지 B, 스몰 b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D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D를 한번 볼게요. 정상 난자에 스몰 d가 하나 있습니다.
비정상 난자에 라지 D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체세포에는 라지 D, 스몰 D가 둘 다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정상 난자에 스몰 D가 있는 걸 만들 수 있고, 비정상 난자가 라지 D가 있으려면 어쨌든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생겼을 테니까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가 됩니다. 자, 그럼 어머니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D의 DNA 상대량은 1. 아버지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의 DNA 상대량도 1 해서 값은 1이 되겠습니다. X 해주세요.